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방직 시험으로 드디어 1년치, 1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 올해 마지막 시험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결과가 어찌 됐던지 간에 일단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 시험 자체가 또 전반적으로 제가 뭐 국어라든지 한국사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영어까지 크게 변수 없었던 평이한 정도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또 다른 선택 과목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많이 좀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 또 생각보다 평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준에 어떻게 출제가 되어질지 그 수준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2022년 오늘 여러분 치르신 6월 18일 시험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하라고 제가 얘기하기 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중하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적이 바로 2021년, 바로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문제보다 더 쉬웠어요. 그래서 요번에 합격 컷은 한 90점 정도로 생각됩니다. 90점. 물론 다른 과목은 배제하고 영어만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제 영역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특징을 설명드리면 일단 굉장히 FM으로 그동안 나왔었던 지방직 출제 유형의 문제 출제 수와 마찬가지로 어휘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어법 4문제 해서 10문제를 채우고 독해 나머지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너무 쉽다라고 쓰고 싶었지만 그럼 또 여러분이 욕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맨날 쉽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왜?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평이했지만 평이한 수준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내가 정말 평이하게 풀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어찌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어휘 매우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평이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어휘가 조금 모르는 나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나머지 선택지가 굉장히 쉬워서 약간의 좀 밸런스가 맞는 난이도 밸런스가 맞는 문제들이 그래도 한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 시험은 정말 그냥 다 쉬웠어요. 다 쉬웠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도 쉬웠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택지도 쉬웠다라고 보게 됩니다. 생활영어, 참 제가 생활영어가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어휘랑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이 생활영어 같은 여러분한테 성실성을 요구해서 그동안 착실히 외웠는지 이 외웠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생활영어 유형인데 특별한 표현을 좀 섞어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을 걸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4, 5년 동안 특별한 표현 없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쉬웠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어법은 또 재밌는 오늘 문장 구조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시험을 치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겠지만 일단 되게 독특한 문장 구조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평이했고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독특하고 내가 처음 보는 이런 구조 나오면 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모르는 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었어도 이 문장이 선택지 보여도 나는 속어로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어력을 키우는 완전을 기하고 꼼꼼함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정답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독해 같은 것도 사실은 빈칸 완성 문제 유형 같은 걸 갖고 보통은 킬러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는데 내용 순서 배열 문제도 마찬가지,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평소에 조금 까다롭다, 헷갈린다 라고 생각했던 유형들마저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 풀면서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느끼셨던 분들도 꽤나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1번부터 제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flexible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없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flexible이란 단어는 일단 굉장히 유연하다는 게 말 그대로 몸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체가 유연한 성질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유연하다라는 건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상황에 대처가 잘 되는 이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adapt란 표현 자체가 적응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왔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맞는 가장 가까운 의미는 2번밖에 될 수가 없을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너무 쉬워서 예의상 보여드립니다. 설마 이걸 모르시진 않을 거고요. 정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very. 와,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very라는 단어가 지방직에서는 아예 문법 문제로 출제가 돼갖고 will be very 라고 해서 very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be랑 같이 쓰일 수가 없으니 그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 같이 풀이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반부터 시작해서 실전 동영까지 여러분한테 엄청 되게 여러 번 자주 말했었죠. 근데 그 very가 또 이번에는 이제 어휘로 나왔어요. 뭐 여튼 very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다르다, 변하다, 달라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자동사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뜻을 전달하는 거 역시 1번 change. decline이란 단어는 여러분 감소하다, 축소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절하다는 뜻도 있죠.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pand란 단어는 확장하다, 팽창하다. 그때 우리가 자타동사 의미를 다 가져요. 팽창되다, 확대되다도 괜찮지만 확장시키다, 팽창시키다도 됩니다. include, 포함하다. 넘어갈게요. 자, with respect to, 저도 요걸 가지고 이걸 설마 문제로 낼까 했는데 정말 문제로 냈네요.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여러분 공무원 영어에서는요, 여러분한테 about 안 내요. about 내면 여러분이 다 아니까 시시해서 안 내요. about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정리해 드렸었죠. So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혹은 as to, as for. 또 뭐 배웠어요 우리? regarding. 또 뭐 했어요? concerning. 우리 이런 거 계속 공부했었잖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부 다 about의 뜻을 갖고 있었던 전치사다. 그래서 이거랑 제일 비슷한 뜻이 무엇이냐? in terms of. 무엇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사실 in danger of란 표현도 너무 그냥 위기에 처해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너무나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쉬운 뜻이고요. in spite of 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난다잉. 그죠? 3번 in favor of 어디에 찬성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in terms of 무엇에 관하여 혹은 무엇에 면해서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빈칸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런 문장 보셨을 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요 놈이 뭐야? 이거 어디다 붙여서 해석을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좀 난감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 푸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long이라는 단어가, 물론 여기선 부사로 쓰였고요. before 등등의 시간의 접속사 앞에 붙을 수가 있어요. long before, long after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그냥 접속사 덩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부사절은 왕귀걸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왕귀걸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같이 키고 있거든요.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인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인스타 라이브를 같이 진행해보면 어떨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켜봤는데, 여러분이 또 고맙게 와서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트를 막 날려주셔서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라는 거 앞에 long이 붙게 되면은 그 자체를 그냥 하나의 커다란 부사절 덩어리로 봐라.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왕귀걸이에 쬐끄만 부사 귀걸이 하나 톡 달린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봐야겠지. 빈칸 넣어야 되니까요. 자, 때때로 우리는 be long before the next payday. 다음 월급날 훨씬 전에. 전이긴 전인데 그 오랜 전이니까 월급날이 되기도 훨씬 전에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뭔가 와닿는 내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결국 돈이라는 소재를 줬고 다음 페이데이라는 단서를 줬으니까 돈을 다 써버리다라는 뜻의 4번 해주시면 제일 비슷하겠죠? 그래서 1번 turn into 변하다, start over 다시 시작하다 뜻이고요. put up with 모르면 안 되죠. 참고 견디다, run out of 다 써버리다. 자, 좋습니다. 5번 옳지 않은 거 찾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사실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이거 뭘 갖고 겨냥해서 냈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혹은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내가 그 해당 문법이 이론이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이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1번 딱 보시면 여러분이 일단 ask를 딱 보셨고 맞아 송이쌤이 ask는 3, 4, 5형식 다 된대. 3, 4, 5형식 다 된대. 근데 3, 4, 5형식이 다 되는데 얘가 ask라는 동사 뒤에 사람이 보이고 그 뒤에 명사절이 와 있는 거야. 그럼 이 명사절이 보이면 이때는 절대로 이 ask를 5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4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y 이하의 명사절 을를 우리 전형적으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나란히 병치한, 나란히 나열한 4형식으로 쓰인 ask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포인트 잡자면 우리 y라는 요 접속사, 이 명사절 접속사는 의문부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의문부사다. 이름에 부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 성질은 부사가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문장 뒤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죠. 부사는 귀걸이잖아요. 차나 안 차나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의문부사 뒤에는 문장이 알아서 완전해져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죠. 지금 보시면 우리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come back 이라는 건 돌아오다는 뜻이죠. 근데 keep come back 이란 표현은 keep coming back 이란 표현은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day after day 매일 날마다 살짝 좀 짜증났을 때 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매일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짜증내는 말투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day after day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내가 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sk가 5형식이 아닌 4형식으로 됐을 때는 물어보다 질문하다. 5형식일 때는 요구 요청하다는 뜻이라는 거.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의문사라는 것으로 명사절 접속사가 시작됐고 앞에 있는 새로운 절과 뒤에 있는 새로운 절이 붙여졌기 때문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의문사가 이제는 접속사의 성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의문문의 어소는 의, 주, 동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하면 좋죠? 좋습니다. 2번 가볼게요. 자, 뭔가 한눈에 딱 안 보일 것 같아. toys도 명사고 children도 명사니까 좀 이상해 보여. 이럴 때는 빨리 본동사 먼저 잡는다. 본동사 어디 있게요? 그렇죠. 여기 있죠. has. has라는 동사 앞은 다 머리란 뜻이에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머리가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밥을 많이 먹을 때도 머리가 커져요. 근데 그거 말고도 머리가 커지는 이유는 자꾸 수식구가 붙어서 그래. 수식절이 붙거나 수식이 붙어서 그래. 자, 보시면 toys, 주어 명사 있고요. 이 toy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절이 붙는 거죠. 자, 그때 children, 아하. children 복수 명사 주어로서 동사가 뒤에 이어졌고 want는 보통 타동사죠. 무엇을 원하다.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대상을 써줬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없이 all year long, 1년 내내 라고 해석되는 부사만 붙었어요. 그 얘기는 toys와 children 사이에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라는 걸 눈치를 딱 채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도 좋고 that도 좋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toys라는 주어와 동사가 has라는 건데 이거 봐 수일치 안 맞잖아요. 그래서 toys가 복수니까 has가 아니고 have 하시면 좋고 한 가지만 우리 더 고칩시다.
우리 discard는 무엇을 버리다는 뜻이에요. 버리다. 근데 보통 무엇을 버릴지 대상을 가져오는 타동사의 성질이 강한 단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난감이 무엇을 버린다는 표현 자체는 일단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구조인 수동태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has been recently discarded 해서 has가 아니라 미안해요. has가 아니라 have been 요렇게 써주시고 recently discarded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그래서 수동적 표현과 그리고 수일치 문제를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가시죠. 아하, she's someone. 그녀는 누군가야? 자, 우리가 이런 부정대명사, 우리 something, someone, nothing, 우리 맨날 이런 거, 누군가란 뜻을 갖고 있는 부정대명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일치 기억하세요 했었죠? 아, 얘는 단수 취급받아, 단수 취급.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정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 관계대명사 선택할 때 대을 많이 씁니다. 대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구분해서 썼었지만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면 후 쓸 수 있고 사물이면 위치도 씁니다. 자, 뒤로 가셔서 who is always. 아, 그러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단수로 someone이라는 선행사를 잘 수식해서 수일치 좋다 이거죠. 뒤에 be read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준비를 하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 그때 lend는 빌려주단 뜻이고요. helping hand란 표현은 도움의 손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insects, 곤충. insects. 주어 동사 수일치 좋다. 그리고 be attracted라는 거로 BPP를 만들어 줬고요. BPP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뒤에 대절도 묶어볼게요. 자, 이 대절 안에 앞에 있는 scent, 이거는 말 그대로 냄새, 향기란 뜻이잖아요. S가 표현됐는데 그 수식절 안에 복수로 되어 있으면 된 겁니다. 선생님, 냄새를 어떻게 세요? 이거 물고 늘어지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유연성을 갖는다. Be flexible. 우리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앞에 복수 표현이 들어가 있는 선행사가 보였는데 복수 동사가 되어 있으면 된 거고요. 복수명사로 형태가 표현됐는데 만약에 단수 형태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틀린 거죠. 그때 여러분이 잡아내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sense aren't 좋아요. obvious란 표현은 명료한, 명백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백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냄새에 의해서 몇몇 동물들은 이 곤충들은 유혹된다, 모여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아, 좋습니다. 우리 6번 가실게요. 자, 옳지 않은 거. write. 물론 우리 write란 단어는 자동사, 타동사 다 돼요. 서류를 쓰다, 예를 들어 편지를 쓰다 등등등 여러 가지 자타동사가 다 되는데 일단 여기서 무엇을 쓰다라는 의도로 쓴 게 아니라 너는 쓸 수 있어. 어디 위에다가 라고 그냥 전치사 on을 붙여서 자동사로 쓴 겁니다. 어디다? on 뒤니까 전치사 뒤 명사 both sides. both가 복수의 의미를 갖죠. 둘 다의.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로 sides 잘 와줬고요. 명사와 명사가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bumper, 전치사가 들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의 양쪽 면 위에 너는 다 쓸 수 있어. 자, 2번 가실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병렬 문제를 여러분한테 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병렬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랬죠? 등위 접속사 and, or, but, yet. and, or, but, yet. 이 네 가지는 반복된 단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병치했는지 3개 이상 병치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뭐를 병치했는지를 알아채는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보면 여기서 등위 접속사 and가 보이고요. 앞에는 security, 명사,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또 명사가 왔어야 될 거야. 왜? 전치사가 왔잖아요.
그럼 전치사 뒷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 마지막까지 명사로 일치되어 있는지 병치의 품사가 같은지를 맞춰주란 얘기잖아요. 3개 이상 병치는 똑같은 구조만 맞추면 된댔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security, 안전이란 명사가 왔는데 얘 혼자 형용사인데 따뜻한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거 명사로 바꿔봐. 그럼 뭐가 돼요? warmth, 온기. 조금 더 이쁘게 쓸까요? warmth, 온기. 그래서 명사로 가야죠. 물론 love, 동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love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나에게 4형식 offers, 나에게 안전, 온기,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나한테 준다 이거죠. 그래서 2번 정답 쳐주시고, 자, 우리 수량사. 또 이거 the number of, 제가 기출부터 시작해서 실전 동영까지 여러분한테 다수 보여드렸었던 수 잘 보셔야 되는 표현이었죠. 제가 그때 뭐 써드렸었죠? a number of 복수, the number of 복수, an amount of 불가산 같이 비교해 주셨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the number of 뒤에 복수 명사가 와 있는 거 잘 썼고요. 다만 더라는 관사가 들어가면은 요렇게 묶어서 하나의 그냥 전면구 처리해버려라. 그래서 the number, 그 수가 the numbers라고 복수 형태 아니잖아요. 그럼 the number에 맞게끔 is 수일치 됐으면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들의 그 수가 on the rise, 증가 추세다. 좋아요. 4번 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거 봐봐. 주어 앞에 had, pp라는 형태가 이렇게 도치될 수 있는 형태는 우리 가정법밖에 없잖아요. 앞에 접속사도 없고 다른 노순어나 hardly 이런 것도 없는데 had, pp 뒤집어져 있는 건 이건 if가 사라진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if I had realized 였었겠지만 if를 없애면서 주어랑 had란 조동사만 자리를 바꾸면 됐었죠. 그래서 realize의 목적어 왓절 요렇게 표시해 주시고 뒤에 주절에 would have pp로 이거 자체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잘 완성시켰으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네가 그 당시에 의도하려고 했었던 것을 알아챘었더라면, 깨달았었더라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지. 깨달았었더라면 나는 너를 막았었을 텐데, 하지 말라고 만류했었을 텐데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평이했다고 보여지고 이제 여러분 7번 볼게요. 7번에 우리가 사실은 이 afford to란 표현 자체가요. 우리 이 afford란 단어 자체가 뭐뭐할 여유가 되다. 뭐뭐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다는 뜻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 중 하나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뭐뭐할 여유가 되다. 뭐뭐할 여유가 되다. 그치? 잘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봐봐. 단 한 푼의 돈도 낭비할 수가 없는, 낭비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긍정이 아니라 can not을 해야죠. 물론 여러분 can't 해도 되죠. 뭐 이거는 말장난 수준이잖아. can not 하셔도 좋고 can't도 괜찮아요. even 1 cent. 우리 even이라는 이런 강조 부사는 또 명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 이런 even 같은 부사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기본 심화 과정 때 배우죠. 부사 파트에서. 심지어 1센트조차도 절대로 나는 낭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땡, 2번 갑시다. 우리 fade라는 것 자체가 일단 차츰 사라지다. 스멀스멀 사라지다는 뜻으로 당연히 주어가 주체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미소가 곧 사라졌대. 뭐로부터? 그녀의 얼굴로부터 사라졌겠죠. From her face. 넘어갈게요. 자, 3번. 우리 요것도 언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저랑 기출 때, 실전 동영 때 우리 동명사 파트에서 have no choice,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 우리 이렇게 수거 같이 정리했었었죠. 이게 누구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혹은 help 여기서는 안 써도 되잖아요. 혹은 또 모두 괜찮아요. cannot help만 썼을 땐 또 ing라는 동명사랑 쓰잖아요. 다음에 한 가지 무슨 뜻이다?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었죠. 아마 잘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었다라는 과거 시니까 had로 바꿔준 것 뿐이고 no alternative but to resign. 사임하다. 너무너무 잘 썼죠. 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비동사 플러스 ing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작정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건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offered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aim이라는 동사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많이 취합니다. aim to. 그래요. My own business in 5 years. 이것도 마찬가지. in 뒤에 장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기간이 나오게 되면 뭐뭐 후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자주 말했었던 거. 굳이 이걸 제가 말했으니까 이거 말한 거 나왔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저랑 완전히 스며들게끔 여러분 저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잘 푸셨을 거라 봐요. 자, 8번이 이제 여러분 약간의 킬러 문제였어요. 그래도 지금 킬러 문제를 물어봤던 게 바로 3번 선택지인데 3번 선택지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 몰랐어도 1번 너무 확실히 틀렸잖아요. 왜요? 우리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으로 no sooner 나오면 일단 짝꿍 찾으러 가야죠. then. 짝꿍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then이라는 종속절 안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은 누누이 얘기했지? 과거 시제가 보이는 거야. 과거 시제가 보이면 그 뒤에 과거 시제라는 걸 딱 보고 나서 앞에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017년에 국가직에서 had pp라는 시간 차이를 두는 것만 인정을 한 이래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런 식으로 체득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no sooner 뒤에는 일단 뭐가 와야 돼요? had, have finishing 이게 아니고 여러분 had. 지금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하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멀리 갈 필요 없겠네. have finishing 하지 말고 had finished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No sooner had I finished the meal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배고프기 시작했다. 이거 송희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배고프고 뒤돌아보면 배고프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성장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식사를 마치자마자 란 뜻의 노스너의 then이란 짝꿍 먼저 매칭 잘 하셨던 거. 그리고 과거 시제 보이면 앞에 had pp라는 거로 시제 차이를 두는 걸로 우리가 익숙하게 체득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수정 가능하고요. 자, 2번 가실게요. 조만간이라는 시간 부사가 sooner or later. 내야만 할 것이다. will 동사 원형에 have to 동사 원형이란 조동사를 섞어. So will have to pay. 이상 없죠. 3번 갑시다. 자산책 한제 3번은 설명을 해야 돼. 먼저 여러분 3번 설명하기 전에 4번부터 갔다가 3번 갈게요. 자, 4번 보세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었다. 그러나 하는 걸 보니 but이라는 접속사 괜찮죠. 그럼 우리가 등위 접속사 and, or, but, yes은 반복된 단어를 안 써도 괜찮다는 원칙 좀 전에 또 얘기했었죠. 그러면 he라는 주어가 같으니까 but 뒤에는 he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 동사가 써있네. 해석상 과거 시제가 또 필요하다 싶으면 과거 시제 똑같이 병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end up 뒤에는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동사 aim to, afford to, end up ing. 너무나 많이 잘 나왔네요. 자, 갑시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었지만
어느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까? 결국에 accounting firm, 회계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혹시 3번에 대해서도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몰라서도 서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찍으셨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3번 선택지 구문입니다. 자, 이 3번 선택지 구문이라는 거, 일단 여기 있는 요 문장이 우리 3번 선택지 구문이고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예시를 하나 더 발췌를 해봤어요. 자, 일단 보시면 A is to B, what is to D 구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약간 의아스러웠을 수 있어요. 분명히 송일쌤이 w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는 자체가 명사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얘부터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차라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뿅, 뭔가 색깔이 바뀌었지? 여러분 봐봐요. 송이쌤 이런 거 약간 좀 집착하거든요. 자, 보세요. 뭔가 바뀌었죠? 그래요. 여러분 보신 그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인 what에다가 색깔을 다시 칠해봤어요. 이 what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물론 뭐뭐 하는 것 혹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명사절 접속사라의 성질도 있지만 이 what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as라는 접속사와 같이 혼용해서 같이 쓰일 수 있어요. 같이라는 말을 하면 또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겠군요. 두 단어를 같이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what이라는 단어와 as라는 접속사가 같은 해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s는 뭐뭐처럼 양태의 뜻을 전달하는 접속사잖아요. 뭐뭐처럼, 물론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도 있고 양보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꽤나 많죠. 그럼 여기서 지금 부사절로서 쓰이는 as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해가 빠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s, 이 what 대신에 제가 한번 as를 넣어볼게요. what 대신에 as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주절 하나, as 이하의 부사절 하나. 주절과 종속절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요렇게. 제가 발췌하면서도 조금 잠깐 바꿔봤어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좀 더 재밌으시라고.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재미있어 보시라고 예시를 제가 조금은 바꿨는데 일단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reading이 A고요. the mind가 B라고 쳐요. 그리고 나서 as라는 부사절 접속사 뭐뭐처럼이라는 것으로 만약에 본다면 뒤에 exercise가 C고 body가 D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좋냐? 이럴 땐 여러분 해석을 약간 뒤에서부터 하면 좋아요. 종속절 먼저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종속절을 먼저 해석하면. 자, 운동이 몸에 그런 것처럼이라고 직역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운동이라는 것에 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운동이라는 것이 신체에 우리 몸에 그러는 것처럼 독서라는 것과 이 정신의 관계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렇다라는 대동사처럼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밑에 또 볼게요. 음식이 우리 몸에 그러는 것처럼 음식이 우리 몸에 관련이 있듯이 reading, 독서는 영혼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A is to B, what is to D 라는 이 구문 자체가 관계와 같다라는 해석이 자동 들어가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운동이라는 것이 몸에 끼치는 그 관계처럼 독서도 우리 마음에 갖는 관계와 같다. 밑에 또 가볼게요. 음식이 우리 몸에 끼치는 관계처럼 독서가 우리 영혼에 그러한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뜻하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살짝 바꿔서 기르듯이 이렇게 해석해도 좋죠. 그래서 음식이 몸에 영향을 끼쳐서 몸을 기르듯이 독서는 영혼을 길러.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의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what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보게 되면 계속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이 what을 뭐로써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쳐다봐라. as, 부사절 접속사 as로 치환돼서 같은 뜻을 갖고 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자, 9번 가실게요. 자, 어색한 거. 여러분 이거 내가 해야 돼요?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웠지. 나머지 그냥 안 할게요. 뭐 중요한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4번만 잠깐 볼게요. Is there any particular subject you want to paint on canvas? 너 캔버스 위에 네가 그리고 싶은 어떤 주제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I didn't do good in history when I was in high school. 나 고등학생 때 역사 더럽게 못했어. 이게 뭔 얘기야? 무슨 생각의 흐름이야? 이상하죠? 4번 고르시면 잘한 거고요. 10번도 야, 너 지질학 수업, 지질학 테스트 어떻게 돼가? 이거는 뭐 잘 준비해서 잘 치렀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뭐 나쁘진 않아. 고마워. 근데 끝났다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잘 받고 못 받고 떠나서 그냥 끝나서 좋다 이거야. 좋아요. 자, how about you? How did your science exam go? 야, 그럼 너 과학시험은 어떠냐라고 친구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wow, it went really well. 되게 잘 봤나 봐. 살짝 재수없지. 되게 잘 봤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t's my pleasure. 아우, 과찬이십니다. 내 기쁨이야 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이 나한테 보통 칭찬을 했을 때, 보통 나한테 칭찬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너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하고 있는데, 뭐래, 이러진 않잖아, 그치? 아, 그래, 널 도와줄 수 있어 너무 기뻐. 이 정도의 이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등카드에 들어갈 거는 너한테 고마워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요. 자, 11번. 여러분, 이거 순서 문제. 여러분, 나 이거 너무 황당했어. 이거 정말 문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낼 수 있냐. 여러분, 일단 B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지. 그래요. B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틀릴래야 말도 안 나와. 틀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일단 볼게요. B로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 자, 일단 주어진 지문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 주어진 지문 안에 단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댔죠. 자, 단서 있는지 봅시다. 요렇게 제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부분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까지 묶어야지. 요까지. Who are blind.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는 애 뜻이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일상의 업무, everyday tasks, 매일 일상의 업무가 present a challenge.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치. 매일 뭔가를 하면 그게 다 힘든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B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일단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나서 그러나라고 얘기를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게,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몸이 불편해서 매일의 일상을 처리하는 게 좀 힘들지만 만약에 누군가 볼 수 있는 눈을 빌린다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한테 주제를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의 눈을 빌린 것을 특정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라라는 얘가 먼저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너 대신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빌려 쓰는 건 어때? 그 시스템이 바로 아이라. That's the thinking behind ERA. 그래서 아이라라는 이 시스템의 뒤에 숨겨졌던 생각이 바로 이거다. 누구 눈을 빌려보자.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뭘 가능하게 해줘요? 수천 명의 이 아라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to stream live video of their surroundings,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주변의 환경들, 내 앞에 책상이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내 위에 천장은 몇 미터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문이고 이런 거 자체가 다 라이브 비디오로 보여지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era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을 또 서술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이 era agents, era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많은 대리점들이 뭐다? Who are agent하는 이것도 대리점이라고 하면 그러겠다. 사용자라고 하면 좋겠네요. 이 사용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who are available 24/7. 이러면 이게 24 hours a day, 7 days a week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내내, 1년 내내, 연중무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중무후, 24시간 내내 그들의 질문도 받을 수 있어요. 이 agent라는 것 자체를 사용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agent가 아니고 era. 그래서 era를 사용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agent들이 대답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연중무후로. 24시간 내내. 그래서 결국에는 가이드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문제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 해설 강의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이거 선택지가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정답은 일단 BAC 3번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12번 가실게요. 자, 여러분 요것도 중간중간 여러분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약간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단어가 보이지만 문장을 삽입해서 우리가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는 이런 문장 삽입 유형을 고를 때는 제가 특정한 단어에 꽂히지 말고 내가 삽입시킬 문장 자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보러 갈게요. However, 그러나 좀 여러분 봤을 때 the comparison부터 읽게 돼 있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근데 조금 읽다가 보면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러한 연결어들이 갑자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맨 먼저 해석해버리고 버리세요. 근데 버리긴 버리는데 우리가 이런 역접의 접속 부사는 아무데나 쓰진 않잖아요. however나 on the other hand를 여러분한테 주어주면서 확실하게 앞문장과 뒷문장의 이야기의 흐름은 반대일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잡고 나서 지문으로 들어가야 혼란 없이 바로 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가볼게요. 자, 그러나 심장을 펌프에 비교하는 거. comparison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비교하다는 뜻이죠. 그때 이 comparison이라는 단어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to예요. 그래서 A를 B에 비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심장을 펌프에 비교하는 것이 그러나 진짜 비유다. analogy. analogy란 표현 자체도 비유란 뜻을 갖죠. 비유란 뜻을 갖습니다. 잠깐만. 그러나 심장을 펌프에 비교하는 거는 진짜 비유다. 그러면 뭔가 이거랑은 정말 다른 비유도 있다는 얘기잖아? 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한테 analogy가 뭔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친절하다. 비유라는 것은 일단 말하는 어떠한 형태다. 표현법이다 이거죠. 두 개의 것이 be asserted to be alike. 비슷하다고 언급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꽤나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가질 때가 있죠. 그 형태의 비슷함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로 좀만 가볼게요. 자, 예시를 바로 보러 갑시다. Roses and carnations.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로즈하고 장미하고 카네이션을 딱 줬어. 이 두 개를 갖고 비유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좀 난감할 거예요. 장미와 카네이션이라는 건 사실 비유라고 보기가 힘들죠. 비슷한 구석이 없잖아요. 그들은 둘 다 당연히 꽃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는 갖고 있고 이파리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둘 다 붉은 색깔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이 데이가 이제 누군지를 봐야 돼. 이 데이가 앞에 있는 이 roses and carnation을 얘기하겠죠. 이 두 꽃은 뭘 보여주냐면 이러한 특징들,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특징들을 받아야겠지. stems, leaves, and color, quantities. 이러한 특징들이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같은 속이다. 우리 genus란 단어는 같은 속과 식물이다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
분류라는 뜻이에요. 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은 똑같은 식물, 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genus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3번 뒤에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desperate라는 건 이질적인, 매우 다른이란 뜻이에요. 이질적인, 매우 다른이란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앞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달라야 돼. 근데 비유를 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 these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they하고는 다른 대상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these, 바로 heart and a pump가 되는 거죠. 심장과 펌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야.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지. 그게 바로 뭐예요? apparatus라는 건 이게 뭐 부속물, 기구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그들은 뭔가 기구로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죠. valve, 우리가 valve라는 게 말 그대로 밸브도 있고요. 판막이란 뜻도 있어요. 일단 둘 다 판막과 밸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압력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걸 지금 여기만 봐도 꽃 얘기는 아니라는 거 눈치챌 수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이해 가셨죠? 어떻게 꽃이 압력을 높여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바로 상식적인 이 의식의 흐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3번 해주시면 되는 거. 뭐 뒤에 더 읽을 필요 없겠죠? 좋습니다. 정답 3번. 자, 13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통 우리가 제목 문제로서 이제 지금 13번을 풀게 될 건데 도대체 우리가 보통 제목이라든지 요지나 목적 파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문장부터 답이 나올 확률은 사실 많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소재를 던지죠. 나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소재를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 파악이라든지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 보통 읽죠. 근데 사실 제목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독해 유형은 첫 번째 문장은 읽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One of the areas where efficiency can be optimized is the workforce. 이러면 여기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우리 optimized란 표현 자체가 긍정화, 긍정적으로 받아지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workforce. 바로 뭐예요? 직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뭘 통해서 각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특정한 양을 할당해서. 그 예를 들어 제품들은 생산되어지고 고객들은 서브 받는 거죠. 딱딱딱 역할이 배분되어 있다는 거야. 뭐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 in addition to가 나왔어요. 송이쌤 사실 이 in addition to라는 걸 보자마자 앞문장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눈치챘잖아요. 직장에서는 효율성이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소재를 주고 나서 사실은 바로 이 소재에 대해서 연구나 실험이나 서베이를 돌려봤거든. 그럼 우리가 실험이나 연구, 서베이 같은 지문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댔죠? 실험의 과정, 서베이의 과정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댔죠. 그래서 일단 연구를 해봤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연구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studies show 나오죠. 어떤 특정한 연구를 했고 나서 그 연구의 결과가 이걸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답의 단서를 잡았어요. 특히 조심할 게 있어요. You can increase productivity. 그리고 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생산성 높이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efficiency랑 같은 말이잖아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대. 뭐 함으로써 staffers 하게 되면 이건 직원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그 직원들로 하여금 put an end to a modern day energy drain. 현대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multitasking이라는 것을 put an end. 완전히 종식시킴으로써 너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단어 보고 또 괜히 또 쫄아가지고 뭐야 이 멀티태스킹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하라는 건가 봐 해가지고 또 여러분 또 멀티태스킹 3번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지? 맨 마지막 우리 문장 반드시 확인해 봐야죠. 제목 문제니까. 또 유명한 사람 얘기를 들어. 권위자라든지 유명한 학자들 말을 들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덧붙여요. Do one thing. 한 가지만 하래. 그리고 uninterrupted. 방해받지 않은 상태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해라.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헷갈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반대하고 있는 얘기로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로 갈 수밖에 없다? Do one thing at a time for greater efficiency. 4번 돼야겠죠. 그죠? 좋아요. 14번 가볼게요. 자, 어머,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이네.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1, 2, 3, 4 중에서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주제를 잡아서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골라야 된다. 주제 잡으러 가야지. 1번 앞에 있을지 1번을 잡아먹어서 2, 3, 4 중에서 골라야 됐을지 봅시다. 자, 초록색으로 제가 미리 표시를 좀 해왔어요. The skill to have good argument is critical in life.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한테 critical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critical 무슨 뜻이죠? critical? 이건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니까 뭐라는 거야? 훌륭한, 좋은 논쟁을 벌이는 능력. 이게 좋은 논쟁을 벌이는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주먹부터 나가고 이게 아니지. 뭔가 정말 건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argumen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argument를 가질 수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게 정말 인생에선 중요하다. 그러나 it's want. 근데 이 argument라는 것 자체가 부모들이요. 여기서 few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건 부정어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few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few는 일단 뭐뭐 하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니까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 거의 부모들 중에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뭐를? Good argument skill. 이해갔죠? 아이들한테 야 너네 잘 지내,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하지 자 논쟁을 벌여봐 이러는 부모님들 많이 없다 이거야. 그죠? 자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으면서 오히려 훌륭한 argument를 다루는 스킬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주제를 잡고 있어요. 1번 볼까요? We want to give kids a stable home. 우리는 일단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집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그래서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 quarreling이라는 게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걸 최대한 안 하게끔 하고 behind closed doors. behind closed door 이란 표현 자체가 비밀로 붙이다는 뜻이에요. 그냥 너네가 싸우고 싶은 그러한 주제들 있잖아. 그냥 나중에 해. 나중에 하지 마. 그냥 묻어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부모들이. 그럼 지금 이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주제와 연결되죠? 자, 2번 볼게요.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요. 절대로 disagreement, 여러분 disagreement라는 표현 자체가 의견이 불일치되는 거죠. 의견이. 그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노출되지가 않게 되면 we may eventually limit their creativity. 결국 그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엄마가 야 너 이거 해 했어. 근데 얘가 근데 엄마 이걸 꼭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엄마가 막 뱀소리를 내. 그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뱀소리를 잘 낸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지금 해! 그냥 무슨 이렇게 토를 자꾸 다른 거야. 그냥 빨리 지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내 생각을 피력하는 거를 자꾸 이제 주저하게 되고 화나게 이제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자꾸 제한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4번 봐봐. It turns out that 대니아로 판명된대.
보니까요. Highly creative people, 매우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람들은 종종 어느 환경에서 많이 자랐다는 걸 알 수 있냐?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뭔가 그래 이것도 해. 아, 그래 이게 뭔가 그냥 아주 물 흐르듯이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던지고 받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봐봐. creativity라는 단어로 끝났다고 또 그걸 물고 늘어진다고. 아이들이 가장 creativity 하는 이 부분이 어떨 때다? brainstorming 할 때다. brainstorming이라는 건 막 아이디어를 막 머릿속에 폭풍처럼 돌려보는 거죠. 많은 칭찬과 그리고 응원 속에서. 이건 여러분 지금 argument라는 이 스테이블한 분위기를 깨자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3번 하시면 안 되죠. creativity라는 걸 높이려는 전략도 아니고요. 정답 3번 하시면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신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참여했습니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하트가 점점 줄지? 하트 좀 여러분이 뿅뿅뿅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자, 15번 갑시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치하는 거 안 하는 거 유형 풀 때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에서 갔다가 오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요즘 추세 자체가 요즘 나오는 출제 경향 자체가 내용일치 불일치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국말을 섞어준다고요. 그럼 사실 이 한국말은 여러분 바로 뇌 손상을 갖고 태어났다 정확하게 우리 머리에 인식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잘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에 들어가면 바로 서거가 되겠죠.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크리스토퍼 놀런은 뇌 손상을 갖고 태어났다. 두 번째. 크리스토퍼 놀런은 첫 번째부터 보고 갈까요? 좋아요. 자, 뇌 손상을 갖고 태어났다. 이 부분 빨리 찾으러 가봅시다. 어디 있지? 뇌 손상 갖고 태어났다? 여기 있죠. 크리스토퍼 놀런, brain damage since birth. 너무 가슴 아프네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뇌 손상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1번 하시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웠대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부분이 성치 않았겠죠.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웠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웠다. 여기 있죠. Even to the extent of having difficulty in swallowing food. 음식을 삼키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졌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3번. 청각장애로 인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나, 이 부분은 청각장애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다 brain 이 damage로 손상이 있었으나 intelligence하고 뭐예요? 듣는 청력은 undamaged 그리고 normal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번 바로 정답 찾으실 수 있고요. 이러면 4번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10대일 때 이미 책을 그리고 짧은 단편 소설을 여러 편 저술했다. 그래서 우리가 4번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잘 고르셨을 거라 보고요. 자, 앞에 16번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번에는 밑에 보니까 영어 문장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얘를 먼저 읽는다고 해도 이거 지문 들어가게 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뭔가 골자가 될 수 있을 만한 Catholic countries 밑줄 딱 커놓고 African children 밑줄 딱 커놓고 그 다음에 Australian Aborigines 밑줄 딱 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을 때 좀 더 집중해야겠죠. 자, 그럼 보러 갈게요. 첫 번째. 아이들은 많은 캐톨릭 국가 안에서 성인의 이름을 따다가 이름이 많이 지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Many Catholic countries 바로 첫 줄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해석 좀 해봅시다. 근데 사실상 몇몇 이런 성직자들은 아예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이의 이름을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football players, 축구 선수 이름 따서 짓게 하는 걸 아예 금지하는 프리스트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좀 더 약간 그들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좀 더 free하다. 노르웨이라는 국가,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 노르웨이라는 국가에서는 여러분 또 adolf,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히틀러의 이름이잖아요. 그 히틀러의 성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 이름 짓는 건 완전히 금지한대. 그럴 수 있죠. 자, in countries where infant mortality is very high. 근데 만약에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있죠. 아무래도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들. 그래서 예를 들면 in Africa 나오죠. 여기서는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부족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언제 져주냐면 5살이 돼야 져준대요. 그럼 왜 그 이유냐? 이 5살의 나이 자체가 가장 생존율이 높은 나이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딱 볼 수 있고 until that time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그럼 이름이 없으니까 5살 때까지는 뭐로 이제 이름이 불려지냐? 얘네가 태어난 그 해에 태어난 그 숫자를 따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many nations in the far east 많은 이런 중동 국가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져주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이름을 줄 때도 있대요. 여러분 왜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여러분 이 특정한 국가에서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 혹은 붉은 치마가 잘 어울리는 뭐 굴뚝의 좀 이상하다. 아무튼 붉은 치마였는데 뭐 여튼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이럴 수 있는 것이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 져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 혹은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져준대요. 좋아요. 근데 이제 몇몇 Aborigines, 우리 Aborigines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게 토착민이에요.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토착민들은 그들의 이름을 계속 바꿀 수 있대요. 뭔가 살면서 중요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다든지 등등등.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혹은 춤을 췄었는데 춤이 되게 잘 춰지는 거야. 그러면 그나 그녀가 갑자기 이름을 다시죠. Supreme Dancer or Light Feet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을 확인했으니까 2번 바로 찾을 수 있겠죠? 2번 단서 어디 있다? 5살 때까지 절대로 이름 지어주지 않는다. In some African children. 맞죠? 여기 있다. 좋죠? 바로 3번 갑시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 Australian Aborigines에게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다. 완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답의 단서 여기 있죠? 그죠? 4번은 여러분 이 전체 글의 주제잖아요. Various cultures name their children in different ways. 다양한 국가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건 전체 내용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고를 수가 없죠. 그죠? 좋아요. 17번 갑시다. 요지. 또 요지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in one study 연구를 했어. 연구하면 연구 결과 찾으러 가라 했죠? 자, 일단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연구 결과에서 예시가 뭐 another experiment 나오고 experiment 또 나오니까 비슷한 예시로서 둘 중에 하나만 읽으시면 돼요. 자, 일단 해석 좀 해봅시다. 1970년 초반 때 행해졌던 한 연구에서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으려는 경향이 있냐면 either A or B. 히피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틀을 깨고 뭔가 좀 약간 반항적인 자유분방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straight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formal한, 그냥 되게 평범한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입는다라는 걸 보고 실험을 했고요. 우리 done이란 단어가요. 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done. 우리가 실전 동영 할 때 제가 이 단어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done이란 단어가 입다, 신다, 뭐 모자를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done.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 내용 잠깐 읽어볼까요? 히피 혹은 street attire이라는 거는 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옷을 입고요. 옷을 입고 대학생들한테 가서 잠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랬을 때 experimenter, 말 그대로 실험, 이게 주체자죠. 실험을 하는 사람. 이 실험 주체자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었냐면 as a student, 그 대학생처럼 입은 거예요. 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처럼 비슷하게 입을 옷을 입으니
그들이 전화 좀 한 통 빌립시다라고 했던 이 요청 자체가 잘 받아들여졌대요. 3분의 2 정도의 확률로 더. 그리고 나서 학생이나 혹은 이 요청한 사람이 만약에 좀 다르게, 완전 서로 스타일이 다르게 옷을 입게 됐을 경우에 이 확률이 훨씬 반으로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봐도 비슷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의 요청을 더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잖아요. Another experiment에서 지금 보니까 또 똑같은 예가 이어지지 이거를 역접으로 뒤집는 예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지로 적절한 거 바로 뭐다? 비슷하게 옷을 입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 1번. 자, 18번 갑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연결어 문제 일단 빨리 연결어 스캐닝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어렵네, 쉽네. 그때 따지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려울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풀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풀이 전략은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상황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빈칸에 넣을 연결어 앞뒤를 정확하게 읽는다. 앞뒤를 정확하게 읽는다. 갈게요. 자, duration shares,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duration, 지속 시간은 공유한다. 무엇을? 역관계를. 무엇과? frequency, 빈도와. 그럼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duration이 길면 빈도는 적고 duration이 짧으면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네. 서로 역의 관계니까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혹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문장 이해가 안 됐다고 쳐. 그러면 우리 빨리 이 밑에 문장 더 읽어야지. 만약에 네가 친구를 자주 봐. 친구를 거의 매일 봐.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같이 만났을 때 공유하는 시간 지속 기간은 더 짧겠죠. 맨날 만나니까 새로운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와 반대로 만약에 네가 너의 친구를 굉장히 뜨문뜨문 봐. 자주 못 봐. 그러면 네가 친구를 만났을 때의 그 지속 기간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다. 라고 여러분한테 주제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 준 뒤 친구와 관련된 친구를 만나는 거의 지속기간과 빈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또 친구가 나오지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A에 들어갈 수 있을 연결어로서 절대로 그러므로라는 결론이라든지 역접 당연히 아니죠. 비슷한 방식으로 물론 4번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for example로 답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B에서 확실하게 반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1번으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가볼게요. 1번.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네가 친구를 매일 봐. 그러면 네가 친구를 만났을 때의 그 duration은 당연히 굉장히 낮아질 거고, 그죠? 밑에 빈칸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쭉 다 건너뛰고 그냥 여기로 갈게요. 같은 저녁 식사라 해도 그 같은 저녁 식사를 같이 보내는 그 지속 시간이 would be considerably shorter if you show the person on a regular basis. 만약에 네가 그 친구를 자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의 빈도라면 굉장히 그 저녁 식사 기간이 짧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빈칸을 줬어. 그럼 지금 여기서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비슷한 예시를 여러 개 열거해 놨다가 B 뒤를 가볼게요. 근데 만약에 in romantic relationships, 만약에 서로 연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라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갑자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빈도와 만나는 지속 시간은 서로 역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둘 다 frequency and duration are very high. 둘 다 높아진대. 오래 만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거는 앞에서 이어졌던 패턴과는 반대이므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1번밖에 될 수가 없다. 되셨죠? 자, 19번입니다. 자, 밑줄 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밑줄 친 말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런 맨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는 이 맨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답의 단서가 있을 거란 얘기고 당연히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소재 파악으로 읽어줘야겠죠.
가볼게요. 자, propaganda라는 게 말 그대로 안건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내가 주장할 때 이 주장이라는 걸 펼치는 거. 자, 그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 프로파간다에 있어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거래요. 이하로 이 대중들에게 대절을 설득시키는 거겠죠? convince가 여기서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관계다. 자, 그래서 대중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야. 뭐라고요? The propagandist view reflects those of the common person. 여기 나오죠. 얘네들이 이 정치인들이든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나 혹은 그녀가 상대방, 내 말을 들어주는 그 관중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한테 혹시 이게 무슨 얘기지? 딱 안 와다.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 한 문장 더 읽어야죠. 예시를 바로 들어주잖아요. 만약에 한 정치가가 blue collar audience라는 건 이건 노동자 계급이죠. 노동자층에게 계급이 아니고 계급이란 말 쓰지 않을게요. 노동자층. 자, 노동자층에게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연설을 해요? 그의 와이셔츠라든지 혹은 티에 슬리브를 다 걷어붙이고 편하게. 그리고 undo his tie. undo라는 건 풀다는 뜻이 있어요. 타이를 안 해. 넥타이 안 해. 그리고 attempt to use specific items of the crowd. 그리고 그 집단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 같은 것도 스리슬쩍 조금씩 섞죠. 그러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봐. labor leaders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지도층이나 혹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 광고업자 등등등이 이러한 기술을 쓴다. win, 여기선 이기다 말고 얻다 합시다.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임으로써요? 우리랑 비슷하게. 말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어떠한 벽을 허물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랑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라는 것으로서 정답 2번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2번에 대한 단서 여기 또 있잖아. 똑같이 썼지. 여기 just one of the folks 라고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들이 보이고 싶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구나. 마지막 20번 봅시다. 자, 여러분 밑줄 친 부분. 여러분 사실 이거 여러분 이 문제요. 거의 앞에 있는 부분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롤러코스터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맨 첫 줄에 일단 롤러코스터 줬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막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빈칸에 들어가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얘밖에 없어.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진공 상태도 아니고 가속을 내는 상황도 이제 앞에서 끝났고 중력도 아니고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저는 좀 더 읽어봐야겠는데요. 좋아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롤러코스터가 일단 우리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막 이렇게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나서 휙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first lift heel of its track, 첫 번째 오르막길에 딱 도달했을 때 building potential energy, 잠재 에너지를 딱 축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The higher it gets above the earth,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더 멀리 위로 떨어져 있을수록 당연히 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중력의 힘이 더 강하게 받겠죠. 그렇죠? 중력의 힘이 더 가깝게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crest란 단어 쓰네요. crest란 단어는 여러분 최고조에 달하다. 정상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coaster, 롤러코스터가 이제 정상에 다다랐어. 그리고 나서 begins its descent. descent라는 건 이제 하락하는 거죠. 떨어지기 시작할 때 potential, 축적했던 potential 에너지가 이제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말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운동 에너지를 바뀌면서 혹시 여러분이 kinetic 에너지에 대해서 모를까봐 or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죠? 이런 단어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misconception, 통념을 갖고 있냐. 잘못된 통념이 뭐냐면 바로 대절이다. 그게 뭐야? 롤러코스터가 일단 에너지를 계속 트랙을 가게 되면서는 잃게 될 거다. 추진력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리학에서 중요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게 뭔데?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that energy can never be crushed nor destroyed. 절대 created네요. 절대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보존된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에너지의 형태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고 계속 유지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트랙이 위로 올라가. 그렇게 되면 이 트랙 자체, 이 롤러코스터 자체가 모멘텀이라는 건 가속도란 뜻이에요. Their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위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줘.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 운동 에너지의 탄력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Back again.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거. End of the ride. 이제 롤러코스터 다 끝났어. 다 끝나갈 때 롤러코스터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Slow down. 속도를 늦춰야겠죠. 그럼 어떻게 늦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존 에너지를 깨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장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두 지표면 사이에, 즉 롤러코스터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마찰력을 만들어줘서 힘을 가해주는 거죠. 추가의 힘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찰력이 뭘 만들어요? 차체와 레일을 뜨겁게 만들죠. 뭐가 생겨서? 마찰이 생겨서. 그래비티가 뜨겁게 만들거나 얘네 뜨겁게 만드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정답 2번 하시면 된다. 뜻 보여드리면 혹시 또 뜻을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뜻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몇 개를 맞았고 몇 개를 틀렸고 이걸 떠나서 일단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바로 에이 망쳤어 하면서 막 시험지 박박 찢지 마시고 내가 이번 시험에서 쉬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구나. 그럼 빨리 냉철하게 진단하셔서 그 부분을 채우면서 좀 더 내가 강한 부분도 휘발되지 않게끔 계속 보완해주는 식의 공부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장에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